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 혼조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시장에 굉장히 거래가 좀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거래 대금이 씨가 마른 상황이라서 종목이 급하게 올랐다가 또 급하게 내려오면서 윗꼬리가 좀 많이 생기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시장 거래 대금이 좀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는 좀 포인트적인 부분으로 봐야 되겠고,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거는 지수가 좀 빨리빨리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포인트적인 부분이 있고 시장 전반적인 흐름도 확실하게 딱 꿰뚫고 있어야지만 전략을 좀 나이스하게 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시장 설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해드릴 테니까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다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랑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릴 건데, 일진 머티리얼즈도 좀 내용적인 부분이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에코프로비인 같은 경우에는 권리락 이후에 조금의 아쉬운 흐름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최근에 이 권리락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딱 요즘 트렌드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은 권리락 당일에 굉장히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도대체 요게 뭔가, 요거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또 매수를 해서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까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지금까지 시장 보면은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은 뭐 1%대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혼조세 한 템포 좀 쉬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게, 우리가 시장을 모르면은 답을 찾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드리는데, 또 저만큼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밖에 없다, 요거는 딱 팩트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저 아니면은 뭐 솔직히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시장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사람이 유튜브에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만큼 제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저번 주 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정말 신나게 두들겨 맞고, 금요일, 이번 주 월요일 2거래일 연속 급등한 시장이라서 딱히 강한 테마는 없는 분위기로 흘러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몇몇 개는 딱 보이기는 하지만 뭔가 주도적으로 좀 끌고 간다라는 느낌은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딱 장이 시작을 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이 원달러, 지금 보면은 1286.70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환율이 안 올라서 굉장히 좀 다행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저번 주 같은 경우에도 1300원 돌파 이후 뭐 강세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기는 하지만 당장은 1280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300원대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시장은 이제 또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낮은 박스권이 시장 자체에서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당장에 환율이 내려야 되는 이유를 딱 찾아보면은 딱히 뭐가 없어요. 근데 올라야 되는 이유를 찾아보면은 요것저것 굉장히 많은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환율이 좀 더 안정적으로 내려오려고 하고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피크아웃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제일 단기적인 거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끝나야지만 좀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당장에 뭐 내일 끝난다, 모레 끝난다, 다음 주에 끝난다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미 증시도 3거래일 연속 반등 후에 어제는 하루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고,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시젠의 원숭이 두창 진단키트 이슈로 어제 시간 외에 상한가를 갔던 부분이 있고, 같은 진단키트 쪽 종목들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코로나 때 워낙에 우리가 좀 많이 매매를 했던 거니까 오늘 뭐 여러분들이 같이 좀 참고를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휴마시스라든지 뭐 랩지노믹스 등등이 있고, 그 다음에 곡물 가격 급등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일단은 뭐 다른 곡물 관련 종목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제가 보고 있는 거는 밀가루 대장주 한탑 말고는 딱히 끌리는 거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한탑을 여러분들한테 살짝만 보면은, 자, 여기서도 보면은 굉장히 뭐 당연히 상승적인 부분이 크게 나왔다가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오고
또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제가 보고 있는 포인트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끌어올렸던 부분, 그러면은 여기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는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겠다. 뭐 5,100원까지도 상승적인 부분을 우리가 당장에 뭐 바라는 거는 아니고 기술적인 반등으로 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요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것들을 좀 노려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급락 이후에, 여기서 급락 이후에 일자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대응을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지는 않다. 좀 편안하게 좀 담아 놓을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나는 다른 곡물 가격 급등에 갖고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뭐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석탄 쪽 이슈도 계속해서 재생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역대 최고가 갱신 뉴스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GS 글로벌 이런 것들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어제 현대약품이 일본 아스카제약의 먹는 피임약 국내 독점 판매 이슈로 급등이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피임 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서 굉장히 어수선해요.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게 50년 만에 대법원의 판결이 뒤집힌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슈적인 부분, 모멘텀적인 부분이 좀 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것도 좀 체크를 같이 하시면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에너지 쪽은 뭐 새로운 이슈는 아닌데 뭐 폭염 관련해서 좀 묶여있는 부분이 있는데, 폭염은 다 아는 얘기고 이제는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기 때문에 폭염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 새로울 게 없는 뭐 내용적인 부분, 뭐 뻔하디 뻔한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심플하게 간밤에 뭐 유가가 2% 넘게 올랐다,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유가의 직접적인 관련주들을 딱 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유가가 올라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 게 신재생 쪽에 대해서 개발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이 유가 의존을 좀 낮추기 위해서 신재생 쪽에다가 굉장히 포인트를 맞추고 투자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석유 쪽 이쪽을 당연히 매매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신재생 쪽 요쪽을 노리는 게 요즘 시장의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요쪽에서 좀 테마를 형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VIP 방에다가는 좀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OCI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아침에 제가 써드렸던 거를 보면은 9시 11분에 OC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적으로 하실 분은 OCI가 오늘 뚫는 자리라고 9시 11분에 VIP 방에 써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오늘 뚫는 자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좀 편한 위치로 보면은 대명에너지가 오히려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날의 좀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서, 아 이거는 뚫는 자리가 나오니까 빨리빨리 들어가서 먹고 나와야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좀 더 끌고 가려고 하는 거를 보면은 요런 차트들, 지금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여기서 저점 횡보를 하고 만들고 있는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노리시면은 수익적인 부분도 깔끔하게 잘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종목들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되는 거고, 그 종목에 대해서 내용도 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이 딱딱 파악을 하고 계시면은 분명히 수익 내는 거에 있어서는 크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미국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를 기다리는 모습도 미국 시장에서는 있었어요. 그럼 미국 시장에서도 이런 기다리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당연히 기다리는 모습이 나온다. 지금 시장이 그렇게 흘러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의 경제 침체 위험도가 40%로 높아졌다라는 시장 발표도 있는 만큼 이 시장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지켜보신 다음에 대응해도 좋다. 우리가 굳이 지금 뭐 시장 뭐 결과 발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가지고 미리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 내가 수능 성적이 뭐 어떤지, 점수가 어떤지도 모르는데 이미 나는 뭐 서울대생, 연대생, 고대생 합격한 것처럼 다닐 수는 없잖아요. 나는 뭐 고대 어차피 시험 끝났으니까 고대에 붙을 거야. 참고로 저는 고연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 고대에 붙을 거야 라고 행동을 했는데 고대에 떨어지면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뭐 우리가 당장에 뭔가 악재에 대해서 좀 해소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파악을 하고 미리미리 좀 대응을 한다라기보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확실하게 내가 합격 통지서를 받고 나 이제 고대생이야 라고 말하는 거랑 시험 결과도 안 나왔는데 나 고대생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은 완전히 천지 차이잖아요. 그런 좀 뉘앙스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를 하시면은 분명히 주식에 있어서도 좋은 전략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은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면서 천천히 하나하나씩 읽어 나가면은 당연히 나중에 시장이 올라왔을 때 좀 크게 만족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 뭐 기사적인 부분이 나오기는 했어요. 일진 머티리얼즈 뭐 아시는 분들은 이제는 뭐 어느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2차전지 핵심 소재 중에 하나인 동박을 만드는 회사라는 거. 근데 이게 시장에 매물이 나오면서 롯데라든지 LG 주요 대기업과 이제 대형 사모펀드 운영사들이 인수 검토에 착수를 했는데, 당연히 뭐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는 만큼 동박의 수요의 폭증은 정해진 미래기는 하지만 이게 조단위 현금을 투입을 해서 생산 능력을 계속해서 앞으로 키워 나가야지만 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점이 어느 정도 부담은 있기는 해요. 근데 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SK라든지 LG, 롯데, 포스코 요 정도로 좀 보는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은 포스코 그룹도 그렇고 LG화학은 인수전에 참여를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거의 롯데랑 SK 요거 말고는 좀 남아있는 게 좀 실질적으로 많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몸값이 3조 원에 이를 걸로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 뭐 이 뭐 LG라든지 포스코라든지 당연히 뭐 3조의 몸값을 감당을 할 만한 여력은 갖고는 있어요. 근데 인수 이후에도 대규모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 결국 동박 같은 경우에는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조단위 자금이 계속해서 투입이 돼야 해요. 그래서 전기차 시대가 이제 막 시작이 된 만큼 동박 업계도 생산 능력을 경쟁적으로 좀 늘리고 있고, 그 다음에 공장을 지은 뒤에도 한동안은 자금 소요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 대주주의 현금 창출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업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통상 동박 1만 톤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1,500억 원 안팎이 필요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SK 넥실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말레이시아 공장 5만 톤 이제 7천억 원, 그 다음에 폴란드 공장 5만 톤 9천억 원을 짓는데 썼던 부분이 있고, SK 넥실리스는 현재 국내만 5만 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2025년도까지 국내를 합쳐서 25만 톤까지 확대를 하겠다라는 계획적인 부분이 있고, 뭐 SK 넥실리스의 모회사가 여러분들도 아시는 SKC예요. 그래서 이 SKC가 작년 산업은행이라든지 1조 5천억 원 금융 협약을 맺은 것도 동박 투자금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외에도 뭐 솔로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유럽 부흥개발은행에서 350억 원을 차입을 하고 뭐 유상증자를 통해서 2,400억 원을 확보를 했던 만큼, 그만큼 앞으로 계속해서 뭐 3조 원 내가 이 회사를 인수하고 뭐 운영을 하는데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돈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도 당연히 생산 능력을 앞으로 계속해서 좀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총 4만 톤의 동방 생산 능력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조만간 말레이시아 공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2만 톤이지만 4만 톤으로 늘어나는데, 이를 포함해서 2025년도까지 20만 톤 이상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로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뭐 추가적인 자금이 계속해서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일반 조그만 뭐 회사에서 인수를 할 수는 없고 무조건 대기업이랑 좀 엮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선택지가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의 성장성만 놓고 봤을 때는 너무나도 좀 좋고 나이스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저는 솔직히 지금 매수가에도 너무나도 좀 괜찮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위쪽에서 갖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뭐 내가 10만원 이상 아니면은 뭐 9만원, 그 다음에 뭐 8만원, 뭐 9만원 이상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에서 뭐 추가적인 매수를 진행을 한다라기보다도 내가 만약에 9만원에 1차 매수를 진행을 했다 그러면은 RSI 30 이하에서 여러분들이 2차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서 좀 평단을 맞춰서 같이 또 요게 올라왔을 때 평단 관리하면서 수익적인 부분 잘 챙겨 나가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빠진다라고 해서 항상 막 이때도 사고 이날 빠지네 이때 또 사고 이날 빠지네 또 이날 또 사고 이날 또 빠지네 또 사고 이렇게 사고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기준점을 딱 정해놓고 RSI 30 이하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려왔을 때 그냥 편안하게 1차 매수하고 다시 뭐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또 내려왔을 때 이렇게. 근데 우리가 딱 여기서 놓고 보면은 요런 것들이 좀 보여요. 예를 들어서 자 내가 만약에 딱 여기서 고점에 샀어요. 계산하기 쉽게 좀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자 내가 10만원에서 1차 매수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샀는데 이게 뭐야 굉장히 물렸다 막 미치겠다 막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까지 쭉쭉쭉쭉 빠지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우리가 딱 이 구간에서만 놓고 보자 이거예요. 여기서 아이고 자, 이 구간에서만 딱 놓고 보자 이거예요. 내가 10만원에 샀어요. 근데 이게 빠져. 또 빠져. 또 빠져. 그럼 빠질 때마다 이때 사고 또 이때 사고 사고 이거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미치겠네 하는데 차라리 내가 여기서 샀어요. 그러면은 어느 기준점을 잡아놓고 여러분들이 2차 매수를 하시고 올라왔을 때 수익적인 부분 여기서 1차 매수 그 다음에 2차 매수 RSI 30 이하에서 여기서 2차 매수 그러면 우리가 얼추 그냥 편안하게 쉽게 계산을 좀 때려 볼게요. 자 여기서 계산기를 갖고 와서 내가 일단은 뭐 10만원에 샀어요. 10만원에 뭐 1차 매수를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뭐 76,986원인데 뭐 그냥 78,000원 얼추 계산하기 쉽게 그러고 뭐 2차 매수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89,000원이잖아요. 평단 자체가 89,000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이날 보면은 뭐 95,000원 이상까지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내가 89,000원의 평단을 맞춰 놓고 계산적인 부분을 해보면은 그래도 뭐 7% 8%의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 그래서 빠졌다라고 해서 무작정적으로 때려붙고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그냥 RSI 30 이하권에서 내가 좀 분할적으로 2차 매수 진행을 해야겠다 요 생각을 하시면은 좀 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거에 있어서 마음고생은 좀 덜하지 않겠나. 뭐 베스트는 당연히 여기서 RSI 30 이하 구간에서 좀 사는 게 베스트기는 해요. 가장 베스트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번에 실수를 만회하려고 하면은 요런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삼아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단 어제 굉장히 고점 자체가 3조 원에 육박하는 종목이 어제 고점이 25%까지 갔는데 이게 단순 권리락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굉장히 이게 흔하지는 않아요. 보통 이런 거는 시가총액 뭐 5천억 원 이하 스몰캡에서 행해지는 일종의 작전 같은 경우가 분명히 나오는데 이게 에코프로비엠은 약간 의외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은 지금 권리락 이후에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상승적인 부분이 잘 나와요. 노터스 같은 경우에도 권리락 이후에 상한가 한번 쉬고 쭉 찍고 쭉 빠진 부분이 있는데 충분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왔다. 그래서 항상 지금은 제가 어제도 공구먼 같은 경우에도 수요일날 우리가 좀 권리락이 있기 때문에 좀 미리 준비를 하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공구먼은 어제 이미 좀 상승적인 부분이 너무 거의 뭐 고가가 상한가까지 올라갔다가 뭐 조금 밀려서 27%의 마감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내용을 알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분명히 권리락 나온 당일에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무증에 의한 권리락은 당일 매매로 끝내실 거면은 그날 권리락 나온 당일에 매매를 하시는 거고, 그날 딱 뭐가 됐든지 간에 끝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신주 발행까지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하루 전날까지 사두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시면서 최근에
권리락이 나왔던 종목들을 놓고 보면은 바이젠셀 같은 경우에도 요때 권리락이 좀 권리락에 의해서 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다가 뭐 지금은 빠져 있는 상태인데, 딱 그날만 놓고 보면은 당연히 권리락 이후에 우리가 그날 사서 그날 수익적인 부분, 시가 자체가 2%였고 고가가 25%였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구간이 확실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권리락 이후에 좀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시 올렸다, 요런 거. 그래서 권리락이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고, 지금 보면은 여기서도 좀 음봉으로 좀 마무리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23%까지 좀 고점을 찍어서 먹을 구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 뒤에 내용들이 너무 좋아서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은 나오기는 했지만 그날그날에 우리가 좀 권리락 종목들이 지금 계속해서 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미리 좀 정리를 하시고 보시고 잘 챙겨서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마치기에 앞서서 항상 지금 시장에서는 보수적으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